민지 엄마는 또래에 비해 키가 작은 민지가 걱정이다. 키 성장에 좋다는 비타민 D와 영양제를 꾸준히 먹이고 있다. 감기에 잘 걸리고 잔병치레가 많은 준서, 어린이 홍삼과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다. 준서 영양제에만 한 달에 10만 원 넘게 지출된다. 나는 국립암센터 대학원장이자 전임 교수로 부속 병원에서는 진료를 보고 있다. 내가 만난 많은 환자들이 영양제를 먹는다고 했다. 이들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보다는 영양제를 챙겨 먹으며 건강관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아이들도 무분별한 영양제 섭취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이가 편식을 하는데 영양제라도 먹여야 하지 않나요? 영양이 부족하다고 진단받지 않았는데도 아이에게 영양제를 먹이는 것이 당연한 상식처럼 알려져 있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분유 시장은 줄어들고 있는데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나는 각종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이 정말 아이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연구했다. 어린이 영양제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문제 1. 권장 섭취량은 적절한 수치일까? 권장 섭취량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것은 80여 년 전인 제2차 세계대전 당시다. 당시 영양결핍은 매우 흔해 미국 군인의 25%가 영양결핍 상태였다. 미국 국방자문위원회는 전문가들에게 영양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전문가들은 주요 영양소의 권장 섭취량을 만들어 발표했다. 문제는 권장 섭취량이 건강한 사람 97에서 98%, 그러니까 상위 2.5%의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양이라는 것이다. 1940년대에는 영양결핍이 만연했기 때문에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질 것이라는 전제가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과잉 영양이 문제가 되는 시대다. 아이들이 음식에서 섭취하는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은데도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권장 섭취량으로 인해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 문제 2. 영양제가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까? 권장 섭취량의 정의가 의학적으로 맞다고 해도 다른 문제가 있다. 부족한 영양소를 영양제의 형태로 섭취했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은 2017년 전까지 심사 과정과 인정 기준이 굉장히 허술했다. 소규모의 임상시험 한 건만으로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해주는가 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아닌 실험실 연구나 동물 연구에서만 효과를 입증한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해주기도 했다. 2017년 식약처에서 제도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개정했지만 이전에 인정받았던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이제 어린이 영양제가 정말 의학적으로 건강에 효능이 있는지 여태까지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자. 1. 비타민 D를 먹으면 정말 키가 클까? 비타민 D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영양제로 뼈 건강 및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 또래보다 작은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다. 그런데 비타민 D를 영양제의 형태로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먼저 의학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메타 분석에 대해 알아야 한다. 메타 분석은 실험실 연구와 동물 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를 모두 합쳐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연구 방법 중에서 가장 근거 수준이 높다. 약이나 영양제가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두 개의 임상시험 결과가 아닌 메타 분석의 연구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 2020년 발표된 메타 분석 결과, 비타민 D 보충제를 먹은 5세 미만의 영유아는 보충제를 투여하지 않거나 위약을 투여한 영유아와 비교했을 때 키 성장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비타민 D가 키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당연한 믿음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다. 비타민 D와 어린이 골절에 대한 13편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역시 골절이 발생한 아이들과 발생하지 않은 아이들 사이 비타민 D 혈중 농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어느 정도 섭취할 수 있다. 고등어, 참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 버섯, 우유, 달걀, 치즈에 비타민 D가 들어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이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햇볕 노출이 많은 시간에 최소 5분에서 30분 정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고 햇볕을 얼굴과 팔다리에 쬐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 겨울에는 일조량이 적다고 걱정하는 부모도 있다. 그러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 일조량은 여름에 비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이라고 해서 비타민 D를 따로 먹일 필요는 없다. 등푸른 생선과 유제품을 골고루 먹이고 하루 10분 이상 햇볕을 쬐면 아이의 비타민 D 결핍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 어린이 홍삼. 먹으면 정말 튼튼해질까? 한 카페에 어린이 홍삼 안 먹여도 상관없나요? 라는 글이 올라오자 댓글이 주르륵 달렸다. 외래에서 환자에게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있는지 물어보면 절반은 홍삼을 먹고 있다고 대답한다. 먹는 이유를 물어보면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다. 어린이들에게도 홍삼에 대한 믿음은 강력하다. 많은 회사들이 어린이 홍삼 제품을 판매하며 홍삼이 면역력을 키워주고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한다. 홍삼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진세노사이드다. 진세노사이드는 세포 성장을 방해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보이기도 하고 면역세포 수와 기능을 조절해 면역력 강화 효과도 있다.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물질이 기능이나 효능이 발견되었더라도 그것이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 홍삼의 경우 ADHD 치료 효과의 논문만 2편 발표된 상태로 홍삼이 어린이 면역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임상시험과 연구 대상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3. 칼슘 보충제를 먹으면 뼈가 튼튼해질까? 칼슘은 뼈를 강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에게 칼슘이 부족하면 성장이 지연되거나 골밀도가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러 편의 임상시험을 메타 분석한 결과 칼슘을 보충한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어린이의 골밀도 차이는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칼슘 보충제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높인다는 사실이다.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은 위약을 복용한 사람보다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경색 등 심혈관 질환 발생이 무려 15%나 높아졌다. 칼슘을 음식이 아닌 영양제의 형태로 보충하면 혈액 내 칼슘 농도가 장시간 동안 높아지며 혈관벽이 석회화되기 때문이다. 꼭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음식에서 칼슘을 섭취할 수 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 충분하다.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음식을 골고루 먹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 어머니, 지금 영양제 끊어도 잘 자랍니다. 내 아이 건강을 위한 최소 영양제 사용법. 어머니, 지금 영양제 끊어도 잘 자랍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